네, 안녕하십니까. 베트남 경제TV 오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교직원분을 한번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이제 베트남 유학생을 담당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제 베트남에 대해 어떤 학생들이 오는지, 그리고 유학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 친구들의 장단점, 그리고 이 친구들의 진로, 이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와 달라요. 우리와 미국 사람이 다르듯 베트남 분들과 우리도 생각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리고 향후 전망, 이제 유학 시장이 어떻게 될지, 여기서 유학은 베트남 분들이 한국에 오는 유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교직원이시니까 교직원 일자리가 어떻게 될지, 이거는 이제 베트남 관련 업무에 관한 전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가 우선 짧게 잠깐 좀 아쉬운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 성격인데 저는 막 이렇게 뭘 한다고 이렇게 막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아는 사람이 사실 3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 명은 직원이고, 한 명은 편집해주는 저희 팀원, 그리고 한 명 저. 그리고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아는 사람이 한 5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좀 성격인데요. 저는 뭔가가 자리를 잡기 전에 좀 하지 않는, 이렇게 말을 막 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게 장점이 될 때도 있고 단점이 될 때도 있는데, 제가 아쉽던 부분은 제가 정말 초대를 해서 인터뷰를 하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제가 조금 자리를 빨리 잡아서 좀 이제 저도 당당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3분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제가 정말 나름 용기를 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제 성격상 이런 걸 안 할 줄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비밀로 해달라 하고 제가 초대를 힘들게 한 거라 한번 잘 들어주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의 모 사립대학교에서 베트남 학생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로 일을 교직원? 하고 있고요. 교직원, 이런 말씀이시죠? 교직원인데, 네. 네, 교직원입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아, 네. 네. 긴장이 많이 되네요. 네. 그래서, 그럼 네. 이제 저희가 질문을 7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네네. 우선 자기소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서 지금 유학생들을 담당하고 있고,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사실 우리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잘은 모르잖아요.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뭐 중국 학생들은 부자들이 온다든가, 네네. 미국 학생들은 교환 학생들이 온다든가, 네. 교포가 온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다 교환학생들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요즘 교환학생은 사실 학교에 돈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서로 상호 협정을 맺고 한국 학생들이 그 현지에 있는 학교를 가고 그 현지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 학교를 오면서 그렇게 약간 트레이드 하는 식이죠. 서로 따로 그 등록금 교환이 없이 서로 그렇게 등록금은 각 국가에서 내니까. 네, 퉁치는 거죠. 네. 퉁치는 식으로 하고, 근데 학교가 좀 교육부에서 이제 정원을 못 늘리게 돼 있어요. 한국 학생들을. 그래서 학교는 이제 정원은 못 늘리고 또 등록금도 계속 반값 등록금이라 해서 계속 낮추라고 하고, 학교는 이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정원 외로 학부를 입학시키는 방법인데, 그거 제일 지금 수요가 있는 게 외국인 유학생들이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가 1등이 중국, 숫자로 1등이 중국, 2등이 베트남, 이제 3등, 4등이 확실하진 않은데 우즈벡이랑 몽골 이렇게. 근데 네 최근에는 개국가가. 이제 베트남 학생들이 중국 학생들보다 유입량이 유학을 더 많이 오는 추세지 않나요? 그 신규 유입으로 치면 베트남이 압도적인데, 압도적이라는. 그래도 중국이 이제 그래도 4년제이기도 하고 또 한국어 과정을 하고 나서 학부를 입학을 한단 말이에요. 학부를 입학하기 위해서는 한국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어 과정이랑 그렇게 좀 한 기본적으로 짧게는 5년, 길게는 6년 동안 한국 유학을 하니까 외국인 학생들이. 중국은 이제 차근차근 이렇게 했던 거고, 네. 베트남은 이제 유입이 된 지 빨라야 3년? 2년, 3년밖에 안 됐거든요. 빠르게 숫자가 늘어나서 네,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1등을 어떻게 보면은 신규 유입에서 신규 유입은 압도적인 탈환을 1등. 압도적으로 네. 탈환을 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면 그 친구들은 사실 베트남이 평균 임금이 아시겠지만 네. 한 30만 원 정도 수준밖에 안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한국에 유학을 오는 이 학생들이 주로 어떤 학생들인지. 베트남 친구들이요. 그러니까 부잔지 아니면 뭐 논밭 이렇게 그거 해가지고 오는 건지.
사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없어요. 그냥 모두가 한국 유학을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왜 그러냐고 생각을 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왜 한국 유학을 왔냐? 우선 첫 번째는 임금 차이가 엄청 심하다. 아, 여기 와서 일을 예, 한국어를 일을 할 줄 하면- 알면. 아, 베트남 현지에서 네, 한국어를 할 줄 그쵸. 알면 최소 100만 원부터 임금이 시작된다. 3배죠. 근데 그 중에서 약간 통역으로 프리랜서, 근데 그런 애들이 네. 그런 애들을 고용을 할 수가 없대요. 기업들이. 네. 왜냐면 다 프리랜서로 하려고 해서. 그게 더 돈이 되니까. 네, 하루 네. 통역을 뛰면 A급은 뭐 30만 원, 그렇죠. 못해도 15만 원. 그렇죠. 이렇게 하니까 뭐 3번만 해도 뭐 다른 사람들 뭐 한 달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니까 그런 좀 비정상적인 그런 임금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 있죠. 그때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사석에서 예. 제가 생각한 뭐 저보다 당연히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젠 우리 영어처럼 한국어를 안 하면 좀 안 되는 분위기가 그쪽도 좀 잡혀서 1년 정도 교환학생이라도 오려고 하더라고요. 우리 미국 미주권 가듯이. 그거는 그 맞는 얘기인가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느낀 거였거든요. 우선 제가 현지에서 느낀 거는 영어보다는 한국어를 더 선호하고 네, 그쵸. 수요도 더 많고 그렇죠. 한국어를 할 줄 아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차라리 영어로 대화를 하기보다는 한국어로 대화를 시작하는 게 알아듣는 그렇죠. 사람이 더 많은 거고 그 교환학생으로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저번에 제가 영상을 봤을 때 24개 학교였나요? 한국어학과가 네. 있는. 근데 그 대학들도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원을 엄청 늘렸어요. 한국어학과 수요가 좋으니까. 근데 강사가 없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2년에서 3년 동안 급격히 들어와가지고 실질적으로 교수를 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반에 한 100명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당연히 수준이 낮죠. 100명이 한국어를 공부하는데 다 같이 말하기가 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현지 대학들은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많이 보내가지고 니들 알아서 배워서 와라. 근데 돌아오면 그 학교 출신이니까 뭐 취업률이랑 뭐 그쪽도 신경 쓰니까 취업률 같은 거 잘 되니까 그래서 교환학생으로도 실제로 더 많이 오는 추세고 영어보다는 한국어.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와가지고 네. 사실 뭐 저는 신문기사로만 몇 개를 봤는데 공부는 좀 뒷전이고 그렇죠. 일하는데 더 집중을 한다는 얘기가 좀 있던데. 한국에서도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베트남 사람들의 불법 체류. 베트남 현지에서도 엄청 그게 큰 문제라고 그렇게 이슈화가 됐는데 그 유학원들을 방문을 해보면 베트남어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한국 유학의 최대 장점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좀 씁쓸하네요 우리 입장에서는. 네.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 사실 그거를 먼저 했던 게 일본 유학 시장이었는데 일본 정부가 그걸 다 막아버렸어요. 지금 베트남 그래요? 학생들이 유학을 일본으로 거의 못 가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근데 한국은 이제 그렇게 제도적으로 계속 지금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데 약간 법무부 분들이 약간 좀 머리가 안 좋으신지 불가능한 그런 법안을 계속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네, 익명이니까 또 편하게 얘기하셔도 되잖아요. 개인적이고 엄청 좀 약간 좀 자기 자신을 너무 과시한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그런 말도 안 되는 거를 억지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사실 좀 다르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이제 사실상 지금 베트남이 3대 교역국이고 아시겠지만은 한국인들 중에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아시겠지만 베트남 분들의 의식이 많이 변하고는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도덕성이잖아요. 특히 통역 때문에 더 잘 아시겠지만 탈탈 털려가지고 이 쫓겨나는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이 숫자를 늘려서 사실 이 숫자가 한 번에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빠져나가면은 그들의 단가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도덕성 없는 사람들을 쳐낼 수가 있으니까 저는 정부에서 그런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사실 공급량이 늘어나면 그렇죠.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지만 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현지에 있는 한국 유학 사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 번 그 단가가 측정이 돼 있으면 그게 떨어지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돌아가면 이제 걔네는 직장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분들이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도덕성 얘기를 했는데 웃긴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여기 일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 잡을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도덕성 때문인데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그 전에 있던 베트남 관리자가 베트남 분이셨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그래도 파워가 좀 있으니까 좀 권한도 많고 권한도 그 있고 위치라는 그, 게 지금 하시는 일이 네, 그렇죠. 있으니까 그게 좀 약간 악용을 많이 뒷돈 받고 뭐 이런 네. 뭐 근데 흔히, 그거를 들켰어요. 그 좀
네. 그 좀 치밀하게 했으면 자기만 그렇게 하고 딱 안 했을 수 또 있는데 억울하다 그랬겠네. 네, 들켰어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대놓고는 뭐라 안 하고 이제 절을 해가지고 절을 채용해가지고 이제 대체를 시켜버린 거죠. 그래도 그런 거 보면 자연스럽게. 한국인이 진짜 착하지 않나요? 그렇죠. 나는 처음 생각할 때 이 뭐 지금 담당님께서도 베트남에서 일을 해보셨고 또 아시겠지만 저랑 또 마인드가 약간 비슷하시잖아요. 언어뿐만 아니라 시장을 알아야 네, 그걸 그 목적이 이제 베트남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위 수준까지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담당님도 지금 이렇게 잘 말씀하실 수 있는 게 그런 시장을 계속 보고 왔기 때문에 지금의 잡도 얻을 수 있었던 좋은 직장을 얻으신 거잖아요. 몸이 좋았죠. 네, 아니 뭐 실력이지. 그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사실은 저는 이 유임양 부분이 네. 저도 이제 베트남이 사실 도덕성 부분만 좀 고치면 진짜 무서운 나라란 말이에요. 이 나라가 사실 돈에는 또 눈이 반짝반짝 하잖아요. 공부는 공부 때 보이지 않는 그 눈빛 아시죠? 그렇죠. 돈이 최우선이긴 하죠. 근데 그건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하게. 그렇긴 하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뭐 모두가 그러진 않지만 그런 부분에 방금 전임 담당자가 잘린 이유도 네. 그런 도덕성 그거를 현지 있을 때도 많이 느끼셨잖아요. 그렇죠. 네. 똑같은 패턴이에요. 저는 당연 그렇죠. 네. 제가 들어온 것도 어떻게 보면 역시 이 이유 때문에 내가 또 뽑혔구나 이거 그쵸. 바로 생각을 했어요. 예, 아마 그분은 한국어를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정말 잘하는 그쵸? 기업체 강의 계속 나가고 그러니까. 가회도 하면 막 배탕씩 뛰고 네. 뭐 엄청 실력은 출중한데 조금의 그 도덕성 도덕성. 때문에 네. 좋은 직장을 잃어버린 거죠. 그러게. 짧게 길게 못 본 거죠. 그러게 그런 부분에서 사실 한국인이 저는 베트남에 타겟팅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점으로 살릴 수 왜냐면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을 했다는 건 결국은 지금은 베트남 유학생들이 그 잡을 선점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인이 베트남어와 경제를 알았을 때 경쟁력은 저는 그렇죠. 비교 자체가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